네, 이번 시간에는 23쪽 들어갑시다. 23쪽에 원자들의 전자 배열과 화학적 특성. 그럼 원자들의 전자 배열, 화학적 특성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이 원자들이 배열되는데, 예를 들어서 Na 몇 번인가? 11번 안쪽에 전자가 몇 개 있나? 2개 있고, 그 안쪽, 그 다음 쪽에는 8개. 그럼 10개. 그 다음에 이제 1개. 1개. 파란 전자, 노란 전자, 빨간 전자. 파란 전자, 노란 전자, 빨간 전자 중에서 여기 파란 거, 또 노란 거, 빨간 거 중에서 누가 힘이 제일 셀까요? 누가 힘이 제일 세겠는가? 파란 게 제일 셀까? 빨간 게 제일 셀까요? 파란 거가 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빨간 거 하고. 여기엔 뭐가 있어요? 이 안에. 핵 있죠? 핵 속엔 무슨 전하가 있어요? 양전하. 핵 속에는 양전하가 있어요. 양전하. 그러면 얘가 파란 거는 양전하에 가까이 끌려왔어요. 빨간 거는 안 끌려왔어. 안 끌려오고 여기 있어. 그럼 누가 더 세겠어요? 빨간 게 더 세지. 빨간 거 더 세니까 안 끌려가고 그냥 계속 여기 버텨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하니까 너 이리 와. 그러니까 깽깽 하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약한 놈이에요, 약한 놈. 이 놈이 센 놈이에요. 센 놈이니까 조금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가지. 하나 떨어져 나가지고 10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세고 이게 제일 약한 놈이에요. 그럼 플러스에 끌려갔으니까 약하니까 끌려갔지. 세니까 멀리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 플러스에 약한 놈이니까 비실비실 여기까지 온 놈이고 센 놈이니까 멀다. 그래서 4번에 원자들의 전자 배열과 화학적 특성의 세 번째 줄 중간에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전자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더 크며, 멀리 떨어지니까 여기는 어떤 색깔인가? 빨간 색깔이지? 위치 에너지는 더 크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전자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더 크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첫 번째, 여기서는 파란 놈이죠? 첫 번째 있는 전자는 가장 낮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즉 전자의 에너지준이라는 말은 그 옆에 날개 보니까 에너지준은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 수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준이 그러면 힘이죠. 에너지준이 힘. 힘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와 상관이 있다.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놈이 더 에너지준위가 높다. 힘이 세다. 이놈은 에너지준위가 낮다. 힘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이렇게 해서 여기를 1족, 여기는 족이고 여기는 주기. 그래서 1족, 2족, 13, 14, 15, 16,
7, 18.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외우는 거 아니고 볼 줄만 알면 돼요. 족과 주기를 구별해서 볼 줄만 알면 돼요. 족하고 주기. 그럼 여기 1, 2인데 3번부터 12까지는 어디 갔는가? 그러면 이게 이제 번호를 해놓은 거예요. 번호를 한번 보면 요거 몇 번? 1번. 요거 몇 번? 6번. 요거는 7번. 여기는 8번. 요거는 11번. 이렇게 5가지만 외우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거 한번 쭉 보면 번호 붙여보면 1번. 요게 2번이에요. 2, 3. 나머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는 색깔로 하지 말고 다른 색깔로. 1, 2, 3, 4, 5, 6이잖아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까지가 된 거네. 그럼 여기서 1주기, 2주기, 3번부터 12번까지는 어디 갔는가 하면 이 20번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3번부터 12번은 저 뒤에 뭐 70번, 80번 거기에서 3번부터 12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이원소라 해서 우리는 그건 뭐 필요 없고, 이렇게 1쪽, 2쪽, 13쪽 해서 18쪽까지 알고 주기는 이렇게 주기가 되는데, 얘는 8 몇 개예요? 하나. 원자가 1까지 8 하나. 얘는 8 몇 개? 2개. 8개니까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6개. 그럼 2개 남잖아. 그래서 2개, 8 2개. 얘 8 몇 개? 3개. 7, 7번이니까 2개, 5개니까 3개 모자르죠? 3개. 얘는 8? 4개, 4개. 얘 8? 그렇죠. 16번이니까. 16번이니까 안쪽에 몇 개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8개. 그럼 10개 채워졌지? 그 다음에 몇 개인가? 6개. 그러니까 2개 모자르잖아. 8 2개. 8 2개. 얘 8 몇 개? 네. 15번이니까. 15번이니까 제일 안쪽에 몇 개인가? 2개. 그 다음에가 8개. 그럼 10개지? 그 다음에 몇 개가 내가 5개니까 3개 더 있으면 되지. 그래서 8 3개예요. 이니.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이는 8 3개라는 말이 어디서 해놨는가 그러면 우리 앞에서 21쪽에 체크포인트의 4번에 네 번째 줄에 인의 경우 원자가는 3이지만 이라고 돼 있죠. 인의 경우 원자가가 3이지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인의 경우 원자가가 3이지만 왜 3인가? 15번이니까. 그러니까 원자가가 3이에요. 3가. 8 3개. 8 3개. 그러면 이제 얘는 8 몇 개? 만약에 단다면 하나가 되겠지. 2개, 8개니까 하나.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얘 8 몇 개라 그랬어요? 2개. 얘도 8? 2개. 같은 족에 속하는 건 8의 수가 똑같아. 8의 수가 똑같으죠. 그러면 얘 8 몇 개? 3개. 7번이니까 8 3개. 얘도 8? 3개죠. 8의 수가 똑같으지. 얘 8 몇 개? 4개. 얘도 8 단다면 4개지. 14번이니까 2개, 8개, 4개잖아요. 4개. 그래서 같은 족에 속하는 건 8이 똑같다. 이 소리는 다른 말로 원자가가 똑같다. 이건 책에 있으니까 그냥 설명만 들어보고. 같은 족은 원자가가 같다. 한마디로 공유결합 배열, 즉 한마디로 8이 똑같다 이 소리죠. 같은 족에 속하는 건 8이 똑같아. 그런데 같은 원자가가 같다는 말은 뭐가 똑같단 말인가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 가장 바깥쪽에 전자
수가 어떻다는 소리인가? 같다는 소리죠. 왜 그런가? 그러면 요거는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가 2개고, 그 다음에가 6개잖아요. 6개. 요건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6개잖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6개, 6개. 똑같죠? 하나만 더 보면, 요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제일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가 5개잖아. 가장 바깥쪽에 5개죠. 이거는 가장 바깥쪽에, 그렇죠. 2개, 8개고 5개잖아.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 수가 어떻다는 소리가 같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장 바깥쪽의 전자라 해서 최외곽의 전자. 또 다른 말로 원자가 전자. 요게 바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 원자가에 있는 전자라 이 소리예요. 같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같은 주기. 머릿속에 외우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죠, 이제. 그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 있는 건, 같은 주기에 있는 건 뭐가 똑같은가? 얘는 전자 껍질 몇 개? 전자 껍질이 하나. 한 껍질이면 하나 들어가면 하나 모자르고, 둘 들어가면 딱 맞지. 전자 껍질 하나. 얘 전자 껍질 2개. 얘도 전자 껍질 제일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남으니까 두 번째 껍질이 있어야 되지. 얘도 제일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8개 남으니까 두 번째 껍질이 있지. 전자 껍질 2개예요. 2개. 얘는 전자 껍질 몇 개인가? 3개지.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채웠는데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래도 껍질 하나 또 있어야지. 전자 껍질 3개. 얘도 전자 껍질은 18개라도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6개니까 딱 맞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것은 뭐가 똑같은 건가? 전자 껍질이 같다. 그러면 화학적 특성이 비슷한 건 같은 족일까요? 같은 주기일까요? 화학적 특성이 똑같다. 그럼 같은 족에 있는 것끼리 화학적 특성이 같은가? 같은 주기에 있는 것이 화학적 특성이 똑같은가를 보면 팔이 똑같아야 화학적 특성도 똑같겠지. 팔이 똑같아야 결합력도 같겠죠. 팔 2개면 결합력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요.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게 화학적 특성이 같아요. 같은 족에 있는 게.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게 화학적 특성이 같다고. 그건 다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지금 설명한 건 이해를 시키려고. 무조건 외우면 안 돼. 무조건 외우면 금방 나가면 바로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내가 이제 설명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건 팔이 똑같기 때문에 화학적 특성 똑같아. 파리 다리 몇 개야? 파리 다리, 바퀴벌레 다리는 6개. 나중에 이제 배워요, 우리 뒤에서. 파리 다리는 6개. 개 다리, 꽃게. 개 다리는 몇 개인가? 여기 4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10개지, 10개. 개 먹을 때 10개 안 뜯어 먹어? 2개 있고 4개 있으니까 10개잖아요, 10개. 개 다리 10개, 파리 다리는 6개. 사람 팔은 2개. 그럼 사람끼리 똑같지. 사람과 파리가 똑같으면 돼? 안 되지. 팔이 똑같아야 돼. 팔이 똑같아야 화학적 특성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화학적 특성은 같은, 뭐에 있는 게 화학적 특성이 똑같은가? 족에 있는 게 화학적 특성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놈이랑 전혀 안 노는 놈은 누구겠어요? 다른 놈하고는 상대 안 하고 지 혼자 노는 놈. 몇 쪽에 있는 놈? 얘는 팔 몇 개라 그랬어요? 팔 2개이기 때문에 산소는 다른 놈이랑 막 놀지. 얘는 산소는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2개 채우려고. 2개 채우려고 산소끼리도 놀고, 수소하고도 놀고 막 그러잖아요. 산소끼리 놀고, 수소하고 놀고, 그래서 여기에 수소를 데려와야 자기는 안정하잖아.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지. 가장 잘 노는 놈이 누구예요? 팔 4개 있는 놈.
얘는 웬만한 놈하고는 다 결합하지. 아까 팔 4개 있는 탄소 같은 놈은 이산화탄소도 있고 CH4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탄소는. 예, 그 탄소는 아무 놈이랑 굉장히 많이 놀아. CH3도 있어요. CH3도 있고 COOH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이 여러 개랑 놀아요. 그런데 안 노는 놈이 바로 팔 없는 놈은 안 놀지. 팔 없는 놈이 몇 쪽에 있는 놈? 18쪽에 있는 놈은 팔이 없어. 얘 안쪽에 2개. 끝. 얘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럼 딱 10개. 끝. 얘는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니까 10개. 그 다음에 8개. 끝. 안 놀지. 그래서 다른 놈이랑 화학 반응을 안 하는 놈이, 이 놈은 다른 놈이랑 화학 반응 안 하는 거야. 화학 반응 가장 잘 일어나는 놈이 바로 이 놈이 화학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 그래서 한마디로 같은 족에 있는 게 화학적 특성이 똑같겠죠. 같은 족에 있는 게 화학적 특성이 똑같다. 그 정도, 주의보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더. 거기 금 거 있는 게, 어디가 금이 거 있냐면, 이렇게 금 거 있죠. 그래서 수소, 리튬, 베릴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맞죠? 예.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들과 여기 있는 원소들, 이거를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금속 원소라고 해요. 그럼 금속 원소는 전자를 받는 놈일까요? 내놓는 놈일까요? 전자를 받는 게 더 좋을까? 내놓는 게 더 좋을까? 하면 자기가 편안하려면 전자를, 그렇지? 얘 몇 번인데? 11번이잖아요. 11번이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잖아. 그럼 1개 남잖아. 1개를 버리는 게 낫지 7개 데려오는 것보다. 전자 버리는 게 더 좋은 놈이에요. 얘 한번 그려볼까? 칼슘은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니까 10개지. 그 다음에 몇 개예요? 10개인데, 그 다음에 또 8개 채웠네? 그럼 몇 개? 제일 바깥쪽에 몇 개가 있는가? 2개가 있단 말이야. 제일 바깥쪽에 2개 있으니까 2개를 얻어오는 게 나, 버리는 게 나. 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칼슘은 항상 어떻게 쓰는가? 칼슘은 항상 쓸 때 2개를 버렸어. 2개를 버렸으니까 뭐 2개가 남아? 플러스 2개가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 칼슘 쓸 때.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20번이니까 제일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8개 있으니까 10개 채웠고, 그 다음에 또 8개 있으니까 이제 2개 남잖아. 제일 끝에. 2개를 버리는 게 나. 전자를 2개, 마이너스 2개를 버렸으니까 나는 플러스 2개가 남는 놈이지. 칼슘이 플러스가 20개인데, 근데 이거 마이너스 2개를 버렸으니까 마이너스는 18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 2개가 남지. 그래서 칼슘 플러스 2, 이런 방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 아무 데나 뒤져도 칼슘 위에는 요게 붙어 있어. 그렇게 해서 이 놈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놈이 이놈하고 이놈인데, 이놈들은 전자를 뭐 하는 게 나은 놈인가? 버리는 게 나은 놈이죠. 네,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무슨 이온이 되는 놈인가? 양이온.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 근데 이놈들은 얘 빼고, 얘는 예외예요. 예외. 얘 빼고 이 위에 있는 놈들은 전자를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산소는 8번이잖아요. 8번이면 제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6개잖아. 그럼 전자를 버리는 게 나아, 얻어오는 게 나아? 2개 얻어오는 게 낫죠. 2개 얻어오니까 무슨 이온이 되는가?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금속 원소,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된다. 단 누구는 제외인가? 요놈 제외. 단 H는 예외. 그래서 이쪽은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는 요거 써놓고 비금속 원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단 수소 이온만 제외. 요게 바로 무슨 원소가 되는가? 비금속 원소고. 네, 요 아래 거는 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건 금속 원소다. 그래서 음이온 주요 이제 수소는 제외예요. 수소는 제외고 음이온이 되는 원소고 이건 양이온이 되는 원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주기율표는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이거 순서 막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금속, 비금속, 그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놈, 그래서 음이온, 금속은 전자를 잃는 놈, 그래서 양이온. 그래서 18쪽에 가서 18쪽에 제일 밑에 2번에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라고 나와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금속 원소. 그리고 19쪽에 가서 제일 위에 3번에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음이온 하면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그게 바로 음이온이 된다. 그런 뜻이고. 그럼 다시 주기율표로 가서 주기율표에는 우선 나머지 이제 다 설명을 했고 그 옆에 날개 그건 숫자는 뭐 필요 없어요. 여기 우리가 원자의 얘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23. 그죠? 이건 원자량 23이고 얘는 원자량 1, 얘는 12, 얘는 14, 얘는 16. 이건 다 똑같으니까 네, 이것만 다르지. 그래서 23. 여기서부터는 또 많이 달라요. 23. 그럼 23g이에요, 아니에요? 23g? 아니에요. 그럼 23이 만약에 23g이면 포도당. 이제 포도당은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포도당이 이렇거든요. 그럼 탄소 얼마? 탄소 질량 12 곱하기 6 하면 72. 수소 질량 얼마예요? 1 질량수 곱하기 12 하면 12. 산소는 질량수가 16 곱하기 6 하면 96. 이걸 다 더하면 180g 하면 돼요, 안 돼요? 포도당 한 분자가 180g이다. 그럼 물 한 모금 딱 먹으면 저 포도당 뭘로 할까? 밥 한 숟갈만 딱 먹으면 포도당 몇 그램 먹는 건데. 그렇게 되면 포도당을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거죠. 막 하루에 포도당 1톤씩 먹어. 안 되지. 180 달톤이에요, 달톤. 그래서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이걸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뒤에서 포당 1몰이 180g이고 1몰은 10에 굉장히 많은 숫자 23승 정도 돼야 180이고 이건 180 달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옆에 날개 줄칠 필요 없어요. 줄칠 필요 없고 용어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약 1달톤.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1달톤인데 무슨 말인가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은 12달톤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 12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뭐 12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달톤의 개념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 1달톤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1달톤. 그러니까 180달톤 그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를 곱해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24면 10의 24분의 1이거든요. 10의 8승이 1억이에요. 그럼 10의 12승이 1조예요. 그럼 10의 24면 계산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아주 작은 단위다 정도 생각하면 돼. 나중에 혼자 생각하면서 고민할까 봐 얘기한 거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혼자 생각하면서 야, 이 숫자가 이거 분명히
23이라고 했는데 23이 g이야, 밀리그램이야, 킬로그램이야, 뭐야 그러지 말고 그냥 달톤이란 뜻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알아둘 거는 24페이지 가서 제일 위에 3번에 원자들의 화학적 특성은 하면,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던 원자의 화학적 특성은 같은 족이 팔이 똑같다 이 소리죠. 그래서 원자들의 화학적 특성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속하는 전자의 숫자에서 결정된다. 가장 바깥쪽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바로 원자가가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자의 화학적 특성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속하는 전자 숫자에서 결정된다 하고, 그 옆에 가장 바깥쪽의 전자, 그것을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의 전자, 최외곽 전자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원자가 전자. 그래서 가장 바깥쪽의 전자 이꼴 최외곽 전자 이꼴 원자가 전자, 같은 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 됐고, 그게 같은 족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은 원자가 껍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은 원자가 껍질. 그런데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뭐가 되는가? 그 원자 껍질 옆에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세 가지죠. 헬륨, 네온, 아르곤. 다른 거랑 화학 반응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가장 화학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에다 줄쳐놓고 18쪽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거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쪽.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 하고 그 밑에 줄에, 그러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은 그 밑에 줄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상태이고, 다른 원자들은 원자과 껍질이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아서 활성을 띠고 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4번엔 이제 같은 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은 족. 그래서 18쪽에 있는 건 반응하지 않는 놈들. 여기 있는 놈들은 팔 2개 있는 놈, 팔 3개 있는 놈. 같은 족에 있는 거는 화학적 특성이 같다는 얘기 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같은 주기는 4번. 4번에 첫 번째 줄에 같은 가로열은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같은 숫자의 전자 껍질을 가지며, 그 다음에 같은 세로열은 같은 족이죠. 세로열에 있는 모든 원소는 원자과 껍질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동일한 수의 전자를 갖는다. 따라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비슷한 화학적 특성을 갖는다. 그걸 얘기하고, 그 말이 이제 그 3번하고 4번이 바로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원자가가 같다. 가장 바깥쪽의 전자,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수가 같다. 그리고 같은 주기에 있는 건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가지는 거고, 그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전자를 얘기했을 때 전자를 항상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배열이 안 돼 있다는 소리죠. 그럼 전자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전자의 배열. 제일 안쪽에는 첫 번째 전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전자, 5번 먼저. 전자 오비탈이 전자 구름이에요. 전자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전자 오비탈이라 그래. 전자 오비탈 있고 전자 구름. 전자 구름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가 있어요?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있는데 어떻게 배열되는가?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작은 원형이에요. 작은 원형이면서 1s. 작은 원형 1s라고 하고, 두 번째 껍질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해서 ES라 그래서 이건 좀 큰 원형이에요. 원형.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엔 원형이 있고 나머지는 R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R형 모양으로 생긴 거. 그래서 R형 모양인데 이 P인데 R형 모양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첫 번째 건 X, 두 번째 건 Y, 세 번째 건 Z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에 두 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다. 최대한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수 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요거밖에 없어. 그럼 몇 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2개밖에 못 들어가. 두 번째 전자 껍질은 4개가 있어. 근데 하나의 전자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2개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여기 둘, 여기 둘, 최대 몇 개 들어가는가? 8개. 아까 안쪽엔 2개, 두 번째는 8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 8, 8, 8, 8 이렇게 된다. 옥제 규칙 8개가 돼야 안정하다. 그래서 여기 2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2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2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2개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산소를 보면 산소 몇 번이에요? 8번. 산소를 전자를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거에는 몇 개가 있다는 소리가? 2개. 두 개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은 ES는 작은 원형이죠. 근데 ES는 큰 원형이야. 큰 원형인데 요게 ES. 여기도 몇 개가 들어가는가? 2개. 2개씩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PX, R형이 3개가 있어. R형. 하나, 둘, 셋, 근데 하나에 몇 개씩 들어간다라고 했는가? 2개씩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산소가 제일 안쪽에 2개 있어. 그 다음에 2개 있어. 그럼 이제 몇 개 더 들어가야 돼요? 4개 더 들어가야 되지. 4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거예요. EPX에 하나. 요게 EPX. 이렇게 채워져. 그러면 EPX에 우선 하나 채웠어. 그 다음에 EPY에 하나 채웠어. EPZ에 또 하나 채웠어. 그럼 이제 현재 몇 개 채웠어요? 처음에 조그만 거에 2개 채웠고, 큰 거에 2개 채웠으니까 4개고, EPX에 하나니까 5, 6, 7개. 하나 더 남았잖아요. 하나 더 남았으면 다시 EPX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EPX에 또 하나 채우는 거죠. 그럼 8개 딱 채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써 놓으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에는 최대한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산소를 보면 8개의 전자가 있죠.
여기에 몇 개 있겠어요? 2개. 제일 안쪽에 2개. 여기 몇 개? 2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채워가기 시작하는가?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여기에 1개, 1개, Y에도 1개, Z에도 1개. 그럼 몇 개예요? 그렇죠. 7개지. 그럼 몇 개 더 채워야 돼, 이제?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여긴 꽉 찼어. 2개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에 1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2개 먼저 채워. 2개 채우고, 그다음부터는 8개를 채우는데 그 8개를 어떤 순서로 채우는가? 요 순서로 채운다. 이 소리예요. 8개를. 그러면, 뭘로 볼까? 12, 불소로 볼까요? 불소 보면 9번이잖아요. 9번. 9번이면, 불소 9번이면 1S에 몇 개? 2개.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ES, EPX, EPY, EPZ. 이런 뜻이야. 근데 불소는 9번이에요. 전자 9개. 그럼 첫 번째 2개 무조건 채워야 돼. 그럼 여기도 무조건 채워야지. 만약에 3번이면 여기 하나 채우면 끝. 전자 3개 있으면 여기 하나 채우면 전자 3개. 전자 3개 있는 놈 같으면 여기 2개고 여기 하나 있으면 끝. 근데 전자가 9개 있는 놈이다 그러면 여기 2개. 그럼 여기도 최대한 몇 개가 들어가는가? 2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넣는 게 아니라 하나씩 넣는 거야. 하나. 그럼 2, 4, 5, 6, 7개. 근데 9개니까 여기에 몇 개 넣어야 되는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러면 9개지. 이렇게 채우라 이 소리예요. 전자껍질에 그런 뜻을 얘기한 거가 바로 전자껍질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그 한번 쭉 읽어보면 전자모형 전자구름에서 첫 번째 전자껍질은 1개의 오비탈. 그래서 1개의 구형 작은 S 오비탈 1S. 첫 번째. 네, 두 번째 전자껍질은 전자구름이 몇 개가 있는가? 4개의 구름이 있다. 이 소리예요. 4개의 오비탈. 어떻게 4개인가? 이렇게 4개지. 4개. 그래서 4개의 오비탈이 있는데 그 4개의 오비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개의 구형 큰 오비탈하고 1개의 구형, 요거 얘기하는 거죠. 1개의 원형, 구형 큰 오비탈하고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 건가? 3개의 R형 모양의 P 오비탈. 그래서 P, X, P, Y, P, Z. 두 번째 있는 거니까 다 E자를 붙여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라고 하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부터는 이제 화학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우리 생물하는 사람은 두 번째까지만 하면 돼. 그런데 그 옆에 날개에 보니까 날개에 하나의 오비탈은 2개의 전자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오비탈 하나에는 최대한 2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이걸 산소를 예를 들어서 써놓으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것만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이성질체에 들어갑시다. 5번에 이성질체. 이는 다를 이자. 성질이 다른 것. 이것을 이성질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질체 성질이 다른 것인데 이성질체도 은근히 조금씩 출제가 돼요. 오비탈은 거의 많이 출제되는 편은 없고, 그럼 오비탈은 거의 어디에 가까워요? 화학에 가깝죠. 우리 생물에서는 거의 오비탈 많이 안 쓰니까 오비탈은 거의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고, 이 결합은 많이 되고, 결합, 공유결합, 뭐 수결합 이런 결합은 또 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수소결합 이런 거는 끝날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편 들어가도 만날 이온결합, 수소결합, 공유결합 이런 말 계속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이성질체가 요즘에 이제 출제가 그래서 2023년도 서울에서 출제가 됐었고, 국가직에도 출제가 7급에서 출제가 되고, 그게 바로 이성질체. 뜻은 이성질체라는 말은 같은 원소와 같은 수의 원자, 그러니까 원소나 원자는 같아. 그런데 서로 이성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특성을 갖는 화합물. 그래서 같은 원소나 같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화합물을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성질체는 제일 먼저 구조 이성질체. 이건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거예요.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탄소는 팔 몇 개? 4개. 탄소 다 팔 4개 달려있죠. 수소는 팔 몇 개인가? 하나. 다 하나 달려있지. 여기 이제 그림 그리면 우리 전 시간까지 이렇게 전자 구조 그림 그린 거 탄소에 팔 하나씩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무슨 결합을 얘기한 거예요?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공유하고 있는 거. 탄소가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면 수소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개, 팔 4개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네오부탄이라고 그래요. 네오부테인. 네오부테인. 부테인은 부탄 얘기하는 거죠. 부탄을 부테인이라는 용어로 개정된 용어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앞에 거 탄소 몇 개? 4개. 수소 둘 10개. 요거는 아이소부테인이라 그래요. 분자식 외워야 되는가? 안 외워도 돼요. 뭐 그릴 줄 몰라도 돼요. 그냥 구조 이성질체 뜻만 알면 돼요. 그럼 이거는 탄소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수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분자식 어때요? 똑같으지? 분자식 똑같고 또 원소도 구성 원소도 그렇죠. C와 H로 되어 있지. 분자식도 똑같고 구성 원소도 C와 H로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그렇죠. 공유결합 배열만 다르지. 공유결합 배열이 탄소가 이렇게 공유결합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공유결합되어 있잖아요. 배열이 다르지. 이것을 구조이성질체라 그래요. 그래서 구조이성질체는 다 똑같아. 원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한마디로 무슨 배열이 다른가?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그래서 거기 1번에 구조이성질체. 구조이성질체는 첫 번째 구줄 끝 중간쯤에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이성질체의 공통점은 제일 위에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 이성질체 바로 밑에 줄에 그 위에 같은 원소와 같은 수의 원자. 원소도 어떤가? CH 원소도 똑같아. 또 원자 수도 어떤가? 탄소 4개, 수소 10개. 탄소 4개, 수소 10개.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같은 원소와 같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구조가 다르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성질체라고 한다. 근데 이성질체에서 이거 같이 뭐가 다른 건가? 공유결합 배열이 다르면 무슨 이성질체인가? 구조 이성질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기하.
기하 이성질체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방향이 다른 것. 무슨 말인가 그러면 C 이중결합하고 있어요. 이중결합하고 있고 탄소 8 하나 둘 셋 네 개, 탄소 8 네 개.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무슨 결합인가? 공유결합. HCl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HCl 얘하고 또 이성질체. 근데 이성질체의 특징은 어떤 게 이성질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가 그러면 무슨 결합이 있어야 되는가? 이중결합이 있어야 돼요. 이중결합을 특징으로 해서 이건 같은 쪽에 있어. H가 Cl도 같은 쪽에 있어. 같은 쪽에, 근데 이거는 서로 무슨 쪽에 있는가? 반대쪽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탄소는 8 4개죠. 수소는 8 하나지. 요거는 17번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17번이면 8 당연히 몇 개예요? 17번이면 그렇죠.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니까 10개. 그러면 몇 개인가? 7개. 하나 모자르잖아요. 8 하나지. 그래서 8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같은 쪽이고 요거는 서로 반대쪽이죠. 서로 반대쪽이지. 그래서 같은 쪽을 시스, 반대쪽은 트랜스. 그래서 시스형, 트랜스형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이중결합, 기하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면 기하 이성질체는 공유결합 작은 것 같아. 이건 구조 이성질체는 공유결합 배열이 어때요? 배열이 달라요. 근데 이건 공유결합 배열도 어떤가? 같아. 공유결합 배열은 같지만, 그래서 바로 공유결합 짝은 같지만 공간적 배열이 다른 것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중결합을 가지는 탄소화물에서 흔히 시스형과 트랜스형 두 가지 기하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시스형, 트랜스형.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시스는 같은 쪽, 그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트랜스는 반대쪽. 그래서 앞에 건 시스형이고 뒤에 거는 반대쪽에 있으면 트랜스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기하 이성질체.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으면 제일 첫 번째 줄 끝에쯤에 이중결합. 그거는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으세요. 이중결합이라는 말이 기하 이성질체의 가장 핵심되는 말이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하고 뭘만 돼 있어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어. 얘도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지 않죠. Cl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탄화수소라고 해요. 탄화수소. 그 24페이지에 가서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로 C와 H의 결합이 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무슨 성인가? 소수성. 물에 잘 녹는 것을 친수성. 물과 친하다, 친수성. 물에 잘 녹지 않는 것, 소는 우리가 친구들끼리 서로 멀어지면 소원해졌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물과 멀다.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화수소는 소수성이다. 다시 이 페이지에 올 거예요. C와 H로 된 건 다 물과 친하지 않는 소수성이다. 그래서 이게 탄화수소, 이건 기하 이성질체고, 그 다음에
거울상. 거울상 빛을 쬐면 좀 달라진다 그래서 광학, 이성질체. 이건 거울을 비치면, 이렇게 거울 비치면 왼손같이, 오른손이지만 거울로 보면 꼭 뭐 같이 보이는가? 왼손같이 보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전신 거울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진을 딱 찍어놓고, 거울을 사진 찍어놓고 딱 보면 왼손이 오른손, 오른손이 왼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붕대를 한번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붕대에 감고서 거울을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술 한잔 먹자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붕대 감고 있어 술 먹으러 나간다.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난 요 손이, 그때는 왼손이지. 왼손이 그랬는데 거울로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어떻게 오른손이 다쳤냐고 불편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왼손인데? 그래서 내가 사진 보니까 왼손인데 오른손 같이 보이는 거지. 거울로 봐서. 거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거울이에요. 거울상, 왼손, 오른손. 거울상. 그러면 이렇게 된 거 하고, 왼손, 오른손. 어떤 게 왼손이고 어떤 게 오른손인가? 라고 하면, 이제 오른손이죠. 오른손이면 여기 하나가 달려있고 나머지가 주렁주렁 돼 있으면 오른손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가 있고 나머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왼손이에요, 왼손. 요거는 오른손 쪽이에요, 왼손 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NH3가 요거잖아. NH3. NH3가 여기 있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왼손 이성질체예요. 왼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왼손이 아니라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NH3 달려있고 나머지 주렁주렁 달려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손인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래서 왼손, 오른손. 그래서 왼손을 L 이성질체라고 하고, L 이성질체. 오른손을 D 이성질체. 왜 LD라고 하는가 그러면 라틴어로 써 있어서 그래요. 라틴어. 그런데 우리가 라틴어로 써 있어도 영어로 생각을 해도 레프트, 왼쪽 생각하면 돼요. 왼쪽만, 요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요 L 이성질체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D 이성질체. 이게 라이트라고 해서 R이라고 안 쓴다 말이에요. 라틴어로 써서. 그래서 요 L, D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울상 이성질체는 서로 거울 대측면인 것으로 하고서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된 경우, 여기도 아까 위에 기하 이성질체는 뭐가 중요한 골자라 그랬어요? 이중결합. 근데 거울상 이성질체는 그것도 다른 색깔로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된 경우. 무슨 말인가 그러면 탄소지. 탄소 8 몇 개예요? 4개. 탄소에 결합한 4개가 서로 어때야 되는가? 달라야만 거울상이라고 해. 똑같으면 안 돼. 달라야만 거울상. 하나, 둘, 셋, 4개 다르잖아요. 거울상 이성질체. 여기도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다 다르잖아. 그랬을 때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된 거. 원자나 원자단이라는 말은 요거는 원자지. 원자고 요거는 원자들의 집단, 원자단.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4개의 요것도 원자단,
요것도 원자단, 요것도 원자단, 요거는 원자. 그래서 원자나 원자단.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4개의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그 줄 끝에 L 이성질체 왼쪽 레보, 라틴어로 레보라 그래요. 레보. 그리고 D 이성질체 오른쪽 데스트로 라틴어로. 그래서 라틴어로 L은 왼쪽, D는 오른쪽인데 레프트에서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안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L 이성체와 D 이성질체가 있으며 그리고 그 줄 끝에 둘 중 하나의 이성질체만 생물학적 활성. 둘 중 하나만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다. 둘 중에 하나만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산인데 둘 중에 하나만 생물학적 특성 갖고 둘 중에 하나는 생물체 내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DL 이성질체, D 이성질체 둘 중에 하나만 있다. 아미노산이.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구경해 봅시다. 아미노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38쪽에.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와서 배울 건데 38쪽에 있는 아미노산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글라이신이 있고 알라닌이 있고 발린이 있고 다 있죠. 거기에. 아미노산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인데 다 한쪽에는 H3N 플러스 요거 있죠. 한쪽에. 그리고 한쪽에는 요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수소죠. 그런데 뭐만 다른가? 요거만 다르죠. 그래서 요거의 종류가 20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다 똑같고 이것도 다 똑같고 이것도 다 똑같아. 근데 요것만 달라. 이게 20종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아미노산 보니까 다 이쪽에 이게 있죠. 다 무슨 이성질체인가? L 이성질체예요. 여기가. 모두 다.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런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없다는 얘기지. 똑같지만. 이렇게 거울상이잖아요. 거울상이지만 이런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없고 이런 아미노산들만 우리 몸에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그 위에 설명에 38쪽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생체 내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대부분 L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그래서 생체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대부분 L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L 거울상 이성질체.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눈썰미가 어떤가 한번 봐야지. 그 아미노산이 쫙 있는데 38쪽, 39쪽에 있는 아미노산이 다 합하면 20개예요. 20개의 아미노산인데 거기서 이성질체 아닌 놈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금방 찾네. 그 거울상이 아닌 게 딱 하나 제일 앞에 있지, 제일 앞에. 뭐 있는가? 이렇게 된 놈이 하나 있지. 요런 놈이 하나 있어. 요 놈은 거울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거울상 이성질체는 아까 다른 색깔로 줄쳐놓은 거 읽어보면 거울상 이성질체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 그랬죠.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거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이게 달라요. 하나, 둘, 셋, 4개. 19개는 다 이게 달라. 다시 뒤에 아미노산으로 와서. 다시 뒤에 아미노산으로 와보면 다른 건 다 이게 다른데 요것만 요건데 얘랑 같은 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4개가 다 어때야 되는데 다 달라야 거울상인데 탄소를 중심으로 4개 중에서 요거는 안 다르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글라이신인데 글라이신만 거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2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닌 아미노산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글라이신. 그래서 그 옆에 39쪽에 몇 번 올 거예요? 몇 번 올 거라? 여기 할 때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39쪽에 체크 포인트의 제일 밑에 글라이신. 글라이신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비대칭 탄소가 아니므로 거울상 이성질체도 아니며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하고 근데 거기서 글라이신 하고서 뭐가 아니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비대칭 탄소가 아니므로라고 되어 있어. 그럼 비대칭 탄소가 뭔가? 그것도 보고 가야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33쪽에 33쪽에 제일 위에 날개 비대칭 탄소. 비대칭 탄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탄소 주위에 있는 4개의 원자나 원자단 그룹이 다 다른 것을 비대칭 탄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다 달라야 비대칭 탄소인데 얘는 비대칭 탄소가 아니야. 이게 같아서 비대칭 탄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상 이성질체도 아닌가? 거울상 이성질체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25쪽에 가서 25쪽에 거울상 이성질체, 광 이성질체 바로 밑에 줄 아까 했던 바로 서로 거울상 대칭으로 하고서 다른 색깔로 표시한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된 경우가 이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탄소라는 소린가? 비대칭 탄소. 그래서 거기 아까 다른 색깔로 표시한 데다가 이꼴 해놓고 비대칭 탄소. 비대칭 탄소. 이제 자주 왔다 갔다 뒤에서 이제 내가 아까 갔던 33쪽, 38쪽에 다 그때 설명할 때 또 거울상 이성질체 다 왔다 갈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 탄소라는 말 알아두고 그 비대칭 탄소라는 말은 네가 다 다른 걸 비대칭이라고 한다. 근데 아미노산에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비대칭 탄소가 아닌 건 뭐가 되는가? 글라이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대칭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미노산에 요것만 다 다른 건데 또 한번 얘기하고 가야 이 다음에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외워지지. 38쪽하고 39쪽에 38쪽, 39쪽에 가서 요 아미노산 이름 요 아미노산 이름이 뭔가 그럼 그림을 보면 요 아미노산이 그쵸? 뭐 있어요? 요거 SH 요거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되는가? 시스테인. 시스테인이 SH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그것도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와요. SH, 시스테인 다음 시간에 나와요. SH는 시스테인이 요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이름이 시스테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왕 나온 김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다 거기서 봐도 되고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부터 막 외울 건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여기에서 5가 8 몇 개예요? 원래 5는 8 몇 개인데 2개. 왜 5가 8 2개인가 그러면 제일 안쪽에 전자가 몇 개 있고 2개. 그 다음에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럼 몇 개가 모자라요? 2개가 모자라. 그래서 모자른 걸 수소를 채우면 수소 2개 데려오면 되지. 그래서 H2O가 되죠. 그런데 다른 놈 하나를 데려왔어. 예를 들어서 수소 하나 데려왔다고 쳐요. 수소 하나를 데려와서 이렇게 되면 수소 있는 거하고 공유했지. 그럼 몇 개가 되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럼 보통 물 만들 땐 수소 하나 더 데려와야 되잖아. 근데 수소가 안 와. 수소가 안 오면 그냥 다른 데서 어디서 전자 하나 얻어와야 돼요. 그럼 다른 데서 전자 하나를 얻어 오니까 뭐 하나가 남는 건가? 마이너스 하나가 남는 거야. 그래서 8 하나 달린 대신 다른 데서 어디선가 전자를 공수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저 마이너스 붙었나 그럴까봐 한참 고민할까봐 또 집에 가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구나. 그래서 원래는 8 하나 2개인데 8 하나가 없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자 하나를 어디서 주워 얻어온 거야. 어디서 채웠으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 거랑 마찬가지.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NH3 H3N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N8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8.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요 한 개. 하나는 여기 8 달려 있어. 하나. 그러면 H가 몇 개 와야 되는가? 2개. 그래야 NH2 해야 딱 맞아요. 그런데 NH2가 아니고 NH3잖아요. 그럼 뭘 하나 데려왔다는 소린가? 이걸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데려왔으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건가?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지.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가? NH2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얘를 하나 얻어다가 그냥 하나 붙여준 거야. 붙여주니까 얘까지 데리고 오는 거지. 이걸 띄워버리면 여기 못 붙어. 그럼 질소가 8 몇 개 돼야 되는가? 4개 돼야 되니까 큰일 나. 그래서 얘를 여기다 붙여주려니까 얘 전자 달고 와라. 그런 거예요. 전자 달고서 붙여준 거니까 그런 것까지 막 외울 건 없어요.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궁금할 것 같아서 얘기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써 있어도 다 N에 H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는 김에 이것까지 볼까? 이것도 CH2SH 요거 보니까 이것도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풀었으면 다 8 달 수 있어요. C H 몇 개 있어요? H 2개. H 2개. 그럼 요 팔은 요거. H 2개 있으니까 H 2개고. 그리고 요 팔은 요거. 그럼 8, 4개 있는 게 됐죠. CH2. 8, 4개 있고. 그럼 SH는 어떻게 되는가? S는 8 몇 개? 그쵸, 2개. S는 아까 O 밑에 있는 16번. 외우지 않아도 돼요. 16번이니까 8 2개거든요. SH. 이게 된 거예요. 그럼 S8 2개 맞고, H8 하나 맞고, C8 4개 맞고, 그래서 요거를 CH2SH라고 써놓은 거지. 다 그게 다 맞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 이제 내가 나오면서 조금씩 얘기할 테니까, 8이라는 말은 바로 원자가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지금 내가 한 건 그냥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저렇게 생겼나? 8 안 달고도 공유결합인가 할까봐 8 달아본 거예요. 다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질체 몇 페이지냐? 25쪽에 이성질체 몇 개를 했는가 그러면 3개의 이성질체죠. 제일 먼저 24쪽에 1번에 무슨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는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그리고 2번에 기하 이성질체, 그럼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건가? 이중결합의 시스 트랜스. 그리고 3번에 거울상 이성질체는 왼손, 오른손인데 탄소가 무슨 탄소가여야 되는가? 비대칭 탄소일 때 4개가 다른 비대칭 탄소일 때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따지는 거고, 여기까지 해서 이성질체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산과 염기 들어갑시다.